네, 시장의 이슈 섹터 종목의 레이더에 포착된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인데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 산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 전망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 역시 반도체일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오르기도 했고 좀 주춤되고 있어서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업황이나 주목해야 될 얘기부터 해주십시오. 사실 반도체를 보려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 업체가 최근에 반도체 그동안 가격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HBM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 네. 사실 인공지능과 HBM 관련해 가지고서 이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관된 다른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인공지능하고 그 HBM 이쪽으로 사실 HBM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1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지금 분리를 했었는데 이제 삼성이 안 하고서 SK하이닉스 다 하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의 매출액 대비 상당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만 가지고서도 전체 매출액의 한 20% 정도를 지금 상회할 정도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제품 가격이 어떤 그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상승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게 수요와 공급이 아주 타이트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GPU를 받으려면 예전만 해도 3개월이었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6개월, 이제는 1년 정도까지 대기를 해야 GPU H1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생산 라인에서 TSMC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HBM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안 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오로지 SK하이닉스만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 전량 공급을 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온디바이스 AI라고 있잖아요. 예. 온디바이스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그 엣지 컴퓨터라고 있었는데 이 디바이스가 인공지능 그 프로토콜을 받아서 대신 연산을 하고 결과치를 내준다는 건데 이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도 갤럭시에다가 내년 4월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 단말기에서 인공지능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보 데이터를 받으려면은 사실 여기서 명령어를 주면은 휴대폰에서 저쪽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받아갖고 와서 다시 보여주고 내가 확인을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하나를 없애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온디바이스 그림 잘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은 예전 같으면은 클라우드에서 사람이 명령을 수행하면 휴대폰에서 클라우드를 접속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그 휴대폰에서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 내가 봤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온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디바이스상에서 저게 휴대폰이 될지 아니면 노트북이 될지 패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네. 삼성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다 지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와 속도와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이런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AI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받쳐주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은 AI는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다. 결국은 내년에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HBM과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포인트나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섹터 안에서는요. 예.
사실 뭐 온디바이스 얘기 나오면서 몇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의료 분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네. 자율주행도 5G를 벗어나서 충분히 나름대로 자기 혼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클라우드나 이런 거 AI를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쪽 서버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자체에서만 쓰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그 AI를 휴대폰으로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데 그 상당히 강하다. 내 정보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봐서는 뭐 가장 이슈가 된 건 제주 반도체거든요. 제주 반도체가 IP를 가지고 있고 NPU도 얘기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에 상당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확인해 봐야 되지 좀 미지수입니다. 네. 물론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높이 펴서 주가는 많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 다음에 이 회사가 과연 숫자로 찍히는지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소재 쪽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은 반도체 쪽이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웨이퍼 생산하고 그다음에 웨이퍼로 만드는 소재하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를 조립하는 우리가 이제 오사트라고 하는 이런 공정이 있고 그걸 만드는 장비단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오사트 쪽이나 장비단 쪽은 실적이 4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감산 영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대는 이런 소재 업체, 주로 팹 업체 쪽이 팹 소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비코전자, 뭐 솔브레인이 있고요. 동진세미캠,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는 오사트 업체고요. 그다음에 네. BCNC, SIC랑 만드는데 FSD, 펠리클, 그다음에 인원공업 우리가 아는 검사 툴을 만드는 데인데 다음에 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PCB 쪽을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PCB는 대덕전자하고 이스페타시스하고 해성DS하고 심텍 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패키징 쪽은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하나마이크론하고 네페스, 두산테스나 네. 이쪽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뒤에 시간이 없을까봐 KC텍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동진세미캠이랑 두 종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KC텍은 9월 4일 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25% 넘게 수익이 나왔고 동진세미캠도 소재 쪽 얘기하시면서 11월 13일 날 얘기하셔서 10% 정도 수익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안에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하고 AI 얘기했는데 관심종 두 종목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 일단 소재 쪽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예. 일단은 삼성전기는 네.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업체니까는 네. 이 삼성전기는 DDR5에 들어가는 PMIC가 있는데 이쪽에 MLCC하고 수동소자 그리고 전장용 MLCC가 2024년도에는 상당히 시장을 달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그 PCB 쪽인데 해성DS라는 업체입니다. 이 해성D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릴타입으로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릴타입으로 FPCB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서버용 FPCB는 전 세계 점유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반도체 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쪽 소재들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는 상황에서 오늘 해성DS를 말씀을 드리고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손절가 4만 5천 원 정도. 앞으로 반도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호의 종목 레이더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